군사독재 시대보다도 심한 인권 탄압을 받는다는 신발맨.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남성이 자신의 신발을 벗어던지며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이라고 소리치며 항의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일이 발생하자 조중동 등 혐한 신문과 적폐 정치인이 나서서 사건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조중동 등과 바톤 터치한 일본 미디어들이 나서서 기사라는 이름의 배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 혐한 미디어 중 하나인 데일리 신조에서는 건국대 홍보대학원에서 저널리즘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장혜원이라는 프리랜서 기자가 작성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아저씨 단독 인터뷰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냅니다. 장혜원은 7월 초에 역시 같은 매체에 쿠마몬을 베낀 한국의 팽수, 인기, 개런티 급상승으로 계속 표절 캐릭터 등장이라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기사를 보면 가출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긍정의 힘의 정창옥 대표는 자신의 검은 신발을 벗어 문 대통령을 향해 던지면서 공산주의자 문재인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정창옥은 과거 한국에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를 추모하는 평화 콘서트를 열었다. 그러나 사건이 특정 정치 세력에 이용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서는 손을 떼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창옥은 단순히 신발을 던졌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체포 당시 사법경찰이 나에게 폭행죄가 적용된다고 말했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항의한 것이 왜 폭행죄가 되는지 묻고 싶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인권운동을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며 군사독재 시대보다도 심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문정권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는커녕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져 사실상 실패하게 된 남북대화에 집착해왔다. 그 결과 탈북자를 억압하고 북의 인권 문제에 침묵해온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향해 비라를 보낸 탈북자 단체의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고 단체 법인 설립 허가의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주장합니다. 문정권이 들어서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래 항일, 독립운동을 기리고 친일파를 숙청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항일로, 지지하지 않는 자를 친일로 걸러낸 것이다. 충격적인 것은 작년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던 친일 잔재의 청산에 대해 반성하고 독립운동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합니다. 2017년 5월에 문정권이 발족하고 박근혜 정권 시대에 체결된 2015년의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폐기했다. 금년 6월 8일 이른바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둘러싼 논쟁이 일어나자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고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서기까지 한 것이다. 또한 문정권이 소홀히 한 결과 탈북자들은 핍박 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북중 국경지대에서 브로커에게 인신매매되어 사이버 성범죄에 동원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9살 어린 소녀에서 20대 초반 여성이 불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팔려 사이버 성범죄, 강제결혼, 매춘 등을 당하고 있다. 위안부보다도 더 심각한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등에는 입을 다물고 반일을 선동하고 위안부 문제에는 계속 간섭하는 문 정권에는 분노밖에 없다고 했다면서 기사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인터뷰 기사에 일본의 혐한 넷 우익들이 몰려와서 얼마나 진지하게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일본 통치 시대와 제2차 대전 시대의 인권 문제에는 그토록 소란을 피우는데 지금 바로 현재 진행형인 북한 오히려 발밑 수장에 의한
여성의 인권 문제에는 덧면을 밀어붙인다. 문재인을 비롯하여 패거리가 주장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든지 인권 문제가 단지 정치적 주장에 지나지 않아 부정한 것인지를 증명하고 있다. 다음 댓글입니다. 신발을 던진 사람은 옛날 그대로의 보수계 한국인처럼 생각한다. 문정권은 사회주의화, 남북통일을 너무 중시해 경제와 외교 등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임기 만료까지 국가와 경제는 엉망이 되고 미국에는 버림받고 중국의 지원으로 레드팀이 된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언론 통제와 재벌 국유화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공산국가로 향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으로서는 산발도선이 쓰시마 해협까지 내려올 것을 각오하고 쓰시마 방위를 튼튼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다음 댓글입니다. 설령 문정권이 전복된다고 해도 결국에는 좌파도 우파도 반일이니까요. 기본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일본은 한국과 관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지금 문은 중국, 미국, 북한과의 사이에서 우왕좌왕 하고 있는 상태. 한국 국내의 정치 정세도 혼미하고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평상시의 반일 가스 제거와 더불어 트럼프 안색을 살피는 것에 필사적이랄까. 북한의 뚱보대장 일당만 관심 있어 그 외의 사안은 뒤로 미룬다. 글쎄 이번에는 철이든 안전화라도 던질까? 다음 댓글입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인권 변호사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로 인권 변호사였다면 탈북자를 추방하거나 홍콩은 내정 문제라는 발언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인권 변호사였다는 것은 다양한 사례에서 단순히 허울 좋은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같은 좌파가 정권을 잡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면 경제나 외교가 파탄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고 포퓰리즘의 집착지는 나라를 분열시키고 국민도 분열시키고 재정도 파탄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